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민사 중에서 법정 채권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당사자의 계약이나 약정이 아닌 법이 정한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세 개인데, 사무관리는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부당이득이랑 불법행위는 매우 중요하죠. 실제 사례도 매우 빈번하고 부당이득에 관한 소송도 많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법정 채권 관계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인 부당이득이라는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민법 제741조에는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하고 B가 자동차, 중고차를 한 대 이제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뭐 한 2천만 원에 그랜저 한 대를 이제 B한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 의사가 합치하고, B가 A한테 차값 2천만 원을 넘겨주고 A는 B한테 차를 넘겨줬습니다. 차 키랑 다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처음에 설명한 거와 달리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B씨가 받아간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요것도 좀 잘 안 되고 요것도 좀 잘 안 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서 나는 이 차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 확인하고 샀던 건데 막상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다 이제 좀 잘못된 게 많아서 이 계약을 나는 없애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씨도 미안하다, 내가 좀 정확하게 점검을 못해서 그런 거 갖다 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 이래서 둘이 이제 원만하게 계약을 취소한 거에 합의를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법률 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B씨가 가지고 있는 해당 자동차, A씨가 가지고 있는 해당 돈은 매매 계약이라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급부를 보유할 권한이 있는 건데, 해당 그 급부 보유의 원인이 된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무효가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급부는 그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A씨는 받은 돈 그대로 2천만 원 B씨한테 돌려주고, B씨는 인도받았던 자동차 그대로 A씨한테 돌려주고.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의 원인은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두 번째가 수익자가 이익을 얻을 것, 세 번째가 권리자가 손해를 봤을 것, 네 번째가 수익자가 얻은 이익과 권리자가 얻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런 정도로 봐요. 사실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게 엄청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요. 급부 부당이득, 비용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고,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급부 부당이득이랑 침해 부당이득이 좀 중요한 편인데, 어떠한 그 사례군이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침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를 막 도식화시켜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규범적인 평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급부 부당이득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다른 타방의 출연행위에 의한 것일 때, 그 출연행위가, 즉 어떤 법률행위가 뭐 무효나 취소되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반환 관계를 급부 부당이득을 해요. 침해 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방의 권리나 물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때 그것을 우리가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말하고,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채권의 기속을 침해한 경우, 그 다음에 우선권 있는 담보권임에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또 저당권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돼가지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는데 그 제3자에게 선의 수익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이 침해 부당이득이 대표적으로 인정된 사례예요. 이익의 발생. 자, 수익자는 이익을 얻어야 되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나 재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라는 것을 판례는 조금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실질적 이익,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여 얻은 이익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 발생, 권리자는 이제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손해는 완화시켜서 수익을 얻은 거에 대비해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이면 족하다, 뭐 이런 정도로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나눈 변호사 촬영도 했지만 도로 사용료 관련된 건데, 다른 사람 토지를 이제 권한 없이 도로 포장을 한 다음에 통행이나 차량에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부지의 임료 상당히만큼을 권리자가 손해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인정합니다.
반면에 전에도 설명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 수익 권능을 배타적으로 채권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 권리자가 받은 손해와 수익자가 얻은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보진 않고 개연성 정도만 인정되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부당이득 이런 요건이 다 인정되면 해당 수익자는 손실자 본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제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가 되는데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는 게 현재 법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